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어제 만찬 회동을 했습니다. 의정 갈등과 같은 현안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만찬에 대한 친한계와 친윤계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어제 있었던 만찬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참모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 등 30명 가까이가 참석한 가운데 1시간 반 동안 이어졌는데 체코 원전 성과 등이 테이블에 올랐고 의정 갈등이나 김건희 여사 의혹과 같은 현안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어제 있었던 회동 어떤 의미로 평가해야 할지 송영훈 대변인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일단은 당정이 그 현안에 대한 논의와 문제 해결을 모색해 가기 위한 어떤 그 긴 과정의 초입부에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만찬은 이제 장소적으로도 그 옥 외에서 실외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참석 인원도 거의 한 30명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현안에 대해서 좀 긴밀하게 의견 교환을 하기는 어려운 자리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대통령과 여당의 수장인 한동훈 대표 간에 뭐 어떤 형태로든 긴밀한 대화와 소통의 자리가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국민들께서도 그런 것을 많이 기다리고 계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과 여당의 수장은 사실 언제라도 만날 수 있어야 되고 또 언제 어떠한 현안에 대해서라도 긴밀한 의견 교환이 가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이 만약에 뒤로 계속 미뤄진다면은 사실 국민들께서 그러면은 정부와 여당이 이 현안을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계속 물음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이르러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승훈 부위원장께서는 어제 만찬의 의미 뭐라고 보십니까? 뭐 끝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해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한심하다. 이렇게 경제가 힘든데 의료 대란이 있는데 왜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대화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겨우 어렵사리 만들어진 자리에서 만찬 전에 30분만이라도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조금이나마 실마리라도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고민됐는데 아니 여당 대표가 인사말 한마디 안 하고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거의 입틀막 하는 정도고 그리고 그 대화하는 내용들을 국민께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화기애애했고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여당과 정부가 해내기로 좀 했다라고 희망적인 메시지들을 줘야 되는데 전혀 주지 않았다. 그리고 이걸 비공개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앞으로도 윤한 관계는 뭐 거의 끝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저는 대통령이 어제 명확하게 한동훈 대표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명확하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생각해요. 대표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보고요. 한동훈 대표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 뭐 이게 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어제 만찬 분위기 그리고 조금 전에 이승훈 부위원장께서 얘기해 주신 한동훈 대표의 발언 기회를 놓고 친한계와 친윤계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친한계인 장동혁 최고위원, 집중해서 무게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한 대표가 인사말을 할 기회도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친윤계인 김재원 최고위원은 서로 간에 약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사실 같은 분들이 어제 만찬에 참석을 했는데 어제 분위기라던가 한동훈 대표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느냐 이걸 놓고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한동훈 대표 본인의 이야기가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다시 그 대통령께 독대 기회를 달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홍철호 정무수석을 통해서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요청의 배경이 어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바가 있다, 시사해주는 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만찬은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이제 체코 순방을 다녀오시고 나서 그 원전 외교의 성과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하고 또 여당의 어떤 이해의 폭을 넓히고 그렇게 하기 위한 그 자리로서의 목적이 강했다고 보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 정도 되는 그 만찬 시간 동안에 그 체코에서의 원전 외교 성과의 많은 부분이 할애가 됐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어떤 국내 현안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은 성격이었지 않았을까 하고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 간에 뭐 독대가 됐든 다른 형태로의 어떤 긴밀한 대화의 장이 됐든 그런 것이 언제 어떻게 마련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만찬 회동을 앞두고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조금 당내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
어제 한동훈 대표가 재차 홍철호 정무수석을 통해서 독대를 요청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이후에 독대를 수용할 것인가? 말씀하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다른 자리가 좀 마련될 것인가? 그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가능하면은 빠르게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대통령과 여당의 수장 간의 만남이면은 이것은 자연인 간의 만남이 아닙니다. 공적인 책무를 맡고 있는 분들 간에 그 공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리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그런 자리를 통해서 대통령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단순한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여당의 수장으로서의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안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당이 대변하는 국민들의 민의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와 그런 자리가 조속하게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와 여당이 대변하고자 하는 그 민의를 듣는 것이 점점 미뤄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이 결코 여권 전체에 도움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승훈 부위원장께서는 어제 만찬에 참석한 최고위원들 사이에 어제 분위기를 놓고 좀 다른 해석이 나오는 것, 다른 발언이 나오는 것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지금 송영훈 대변인께서는 계속해서 한시 빨리 독대를 비롯해서 이런 자리가 좀 마련돼야 된다 이런 필요성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자리 그러니까 독대를 수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어떤 친윤은 뭐 화기다, 친하는 뭐 인사말조차 못할 정도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분들의 얘기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국민들께서 이미 다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친윤이다 친한이다라고 갈려져 있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실은 독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이 만났는데 10분도 독대를 안 해주시는데 끝나자마자 독대하겠습니다. 독대 요청합니다. 이게 의미 없거든요. 결국에는 독대는 안 하는 게 좋다. 다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독대를 요청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 안 받아들여 주니까 어쩔 수 없는 처지. 그리고 결국 극단에 가서는 뭐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한다던가 또는 대통령이 거부했지만 나는 최상병 특검 국민들께 약속한 대로 하겠습니다. 또 의료 대란에서 대통령은 거부하지만 나는 공식적으로 대통령에 요청하겠습니다. 라고 언젠가는 정말 들이받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는 독대는 요청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이 독대는 지금은 독이다. 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의미 없는 독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일각에서는 어제 만찬도 그렇고 당분간의 당정 간에 좀 긴장 관계가 있을 것이다, 유지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긴장 관계라기보다는 파국 관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좀 한마디 하고 싶어요. 아니 한동훈 대표는 정치를 조금 아직 시작하지 얼마 안 된 분이고 또 대통령과의 관계가 굉장히 가까웠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나빠진 상태잖아요. 그럼 원내대표라고 하는 분이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 힘을 위해서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관계를 조율해야 되는 것인데 뭐 이제까지 보면 만찬 취소돼도 네 알겠습니다 하고 뭐 이 취소 요구도 한동훈 대표한테 한 게 아니라 추경호 원내대표가 먼저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적극적으로 좀 중재를 해야 되는데 나는 그냥 대통령 편입니다. 나는 한동훈 편 아닙니다. 라고 하는 모양새만 갖추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원내대표를 하려면 그 자리에 왜 있는지 저는 모르겠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미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좀 포기하는 정도 수준에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어렵지만 자신의 역할을 끝까지 해나가려고 좀 세게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송영훈 대변인께서는 당에 계시니까 앞으로 당정 관계 어떻게 될 것이냐 다들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내부에서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빨리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긴밀한 대화의 자리가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지금 이 방송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야당의 공격만 거세질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정 관계에 어떻게든 틈을 벌려놓고 그 사이를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는 그런 야권의 시도가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일단 당위적으로 정치는 결국에는 국민의 민의를 받들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민의를 받들기 위해서는 일단 민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렴을 해야 됩니다. 알아야지 그걸 받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정이 파악하고 있는 민심과 그다음에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그 풍향계가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여당이 파악하고 있는 민심의 좌표 사이에 뭔가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그런 것을 정확하게 주파수를 맞춰보기 위해서 빨리 그 대화의 자리가 마련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아무래도 의정 갈등에 관한 얘기가 오갈 것이냐 좀 관심을 모았었는데 현안에 대한 얘기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모으는 것이 한동훈 대표가 지금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 추석 전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의료계가 참여를 거부하면서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 전망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결국에는 그 대화 참여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일종의 정지 작업들이 네. 필요하죠. 그 정지 작업을 위해서라도 어제 이제 독대가 이루어졌더라면 그런 것에 관해서 한동훈 대표가 추석 연휴 동안에도 많은 의료계 인사들을 접촉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언론에도 이미 알려졌다시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장관은 직접 면담을 했었고 그 외에 지금 다양한 이해관계로 흩어져 있는 의료계를 다방면으로 접촉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보고 듣고 파악을 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가감없이 전달하면서 뭔가 정부의 여건 조성을 위해서 조금 더 전향적인 자세를 요청드리고자 하는 사항들이 분명히 있었을 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제 그 독대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조금 미뤄진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은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대화의 장이 마련이 되면은 그런 것이 아마 가감없이 전달이 될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정부가 조금 더 전향적으로 움직여준다면 이 여야 의정 협의체도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정부도 이 여야 의정 협의체가 조속하게 출범해야 된다는 점 자체에는 인식을 같이 하지만 그 정기 작업이 어느 수준까지 필요한지에 대해서 약간 의견차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속하게 좀 상황을 같이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 과연 언제쯤 출범할 수 있을 것이냐 이승훈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 뭐 이미 물 건너갔다고 생각을 해요. 한동훈 대표가 추석 전에 열심히 했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만찬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좀 힘을 실어줬다라고 한다면 이게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한동훈 대표가 아무리 의사들을 만나고 무슨 의사 대표들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한동훈 대표를 무시하고 따돌리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한동훈 대표랑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말에 권위가 서지 않기 때문에 결국 여야 의정 협의체는 통할 수가 없고 야당 입장에서도 뭐 여당과 같이 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동조를 하지 않으면 여전히 정부 소관이다라고 한마디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결국 좀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정치가 국민들께 희망을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여야 내일 본회의에서 방송사법과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들을 재표결할 예정입니다.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재의결이 통과될 것인데 자, 국민의힘에서는 과연 내일 재표결을 앞두고 어떤 입장인지 그리고 야당에서는 지금 이탈표를 좀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뭐 그것은 야당의 이제 일방적인 기대 내지는 상상일 뿐이죠. 이 6개의 법안들은 사실은 제2요구의 사유가 대단히 명확하고 당내에서 어떤 이론이나 이견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면 뭐 해병대원 특검법 같은 경우는 이제 안철수 의원처럼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이 방송사법이라든가 그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불리는 노란봉투법이라든가 또 이 포퓰리즘성으로 13조 원의 현금을 살포하는 25만 원 지원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내에서 그 법안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널리 인식들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지금 이 국회에 임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어차피 제1요구돼서 돌아와서 재표결하면 폐기되는 운명에 있는 법안들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발의해서 통과시키고 하는 그 입법 폭주들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당내에서 인식이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내일 그 재표결에서 폐기될 것으로 보이고 민주당에 한 말씀 드리자면 사실 이런 식으로 입법 권력을 낭비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그 상정한 바가 아닙니다. 사실은 입법권을 국회에 줄 때는 이렇게 쓰라고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이 이쯤 되면은 이제 이런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그런 무한 루프를 좀 중단하고 입법 왜곡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입법 폭주, 입법 왜곡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입법 폭주는 아니죠. 뭐 입법을 통과시키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입법을 낭비하는 거다. 뭐 낭비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노력했으니까요. 다만 이제 거부권 정국이 너무 도돌이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다시 뭐 다시 발의하고 또 거부권 행사한다.
국민들은 분명히 윤석열 정부가 무능하다는 걸 알고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어떻게 견인해 갈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마저도 계속해서 거부권 행사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발의하고 또 거부를 당해서 도돌이표가 된다라고 하면 무능에 동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는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민 앞에서 솔직해져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방송사법을 통해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을 막으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법으로는 못 막았죠. 근데 사법부에서 MBC 방송 장악하는 것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줬거든요. 그만큼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 꼭 이런 국회뿐만 아니라 사법부에서도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마음은 똑같다. 그래서 재발의를 통해서 통과되지도 않은 법을 계속해서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그리고 더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 그게 뭐 국정감사가 될 수도 있고 국정조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좀 더 신중하게 윤석열 정부의 무능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국회 운영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서 야당이 발의한 대통령의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특별 법안, 또 탄핵 소추 대상자가 자진 퇴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운영위원장인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법안을 상정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일방적인 회의 운영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면서 퇴장을 했는데 국회 운영위에서 일단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겠다. 탄핵 소추 대상자가 자진 사퇴를 금지하도록 하겠다. 이 법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대통령의 제2요구권을 제한하겠다고 하는 이런 법안은 위헌 아니겠습니까? 우리 헌법은 제2요구의 대상에 대해서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과연 헌법에 합치되는 법안인가 대단히 의문스럽고 그다음에 탄핵 소추를 앞두고 자진 사퇴를 금지시키겠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그 이정섭 검사 탄핵 소추안 있지 않습니까? 그 헌법재판소에서 9대 0으로 기각이 됐죠. 네.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탄핵소추 사유 중에 상당수는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특정되어 있지 않아서 헌재가 더 나아가서 판단할 수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놓고서도 지금 이런 법안을 발의를 해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만 되면 자진 사퇴도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입법 권력의 남용이다. 그래서 제가 앞서도 입법 왜곡을 중단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헌법을 무시하고 그냥 머릿수로 법안을 발의시켜서 통과만 하면은 다 법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다 헌법의 한계 내에 있는 것입니다. 입법 왜곡, 헌법 왜곡을 중단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머릿수로 그렇게 힘으로 밀어붙이면은 결국은 대통령도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2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승훈 부위원장께서는 어떤 입장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죠. 뭐 제2요구 권한을 제한한다. 실은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자신과 관련된 문제, 가족에 대한 문제는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는 본인의 부인에 대한 문제, 그리고 뭐 본인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본인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전혀 그냥 거리낌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에 대한 거부권은 제한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 다만 이게 헌법의 규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답답한 심정에 있어서 특별법을 제한하는 것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헌법을 개헌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뭐 어쩔 수 없는 그냥 돌아올지라도 메아리라도 외쳐보고 싶은 심정일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지금 개헌이 필요한 시기다. 그리고 국회가 개헌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이 내용 짧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명품 가방 등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면서 불기소를 권고했던 김 여사 수심위와는 정반대 의견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과연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까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검찰의 결론은 정해졌을 거예요. 불기소한다라고 할 것이고 뭐 이미 불기소를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현석 총장이 수사심의 넘긴 거잖아요. 결국 불기소는 될 건데 이게 황당한 건 뭐냐면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기소하는 권력이잖아요. 근데 마치 수사심의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심의에 나가서 기소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 지금 검사의 역할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최재형 목사는 자신이 청탁했고 잘못했으니까 기소해 주세요 하는 거잖아요. 그럼 검사와 상대방의 입장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게
검찰의 권위가 추락하고 있고 국민의 신뢰가 아예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향후 검찰이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송 대변인께서는 검찰이 어떤 결론 내리리라고 보십니까? 그 여권 패널 중에 한 사람이라면 제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여당 대변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더라도 이 김건희 여사 사안에 관해서 검찰에 여당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어서 제 구체적인 방향에 대한 결론을 예상하거나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그 법적인 평면과는 별개로 네.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간에 정무적인 평면은 법적인 평면과 별개인 것이고 그것에 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해결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4명의 후보들이 모두 다 그 TV토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그 명품 가방 사안에 대한 사과가 지금이라도 필요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OX 팻말 중에서 4명 모두 오를 든 적이 있다라고 하는 점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송영훈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이승훈 전략기획위 부위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